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요. 예,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우리 오십시오. 빨간색 미국장 얘기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장은 이제 녹색이긴 한데 예. 여튼 예. 옳은 얘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쉬셨습니까? 예, 네. 연휴였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는 잘 챙기셨나요? 우리 어린이는 없고요. 네. 가족 여행 갔다가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족 여행. 저도 가족 여행을 이제 어쨌든 이제 어린이들이 셋이니까 예.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집에만 있고 싶어해. 외식 한번 하기가 도 쉽지 않습니다. 아빠 어디 자꾸 나가냐고, 집에서 먹자고. 아빠 그만 좀 나가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집에서 3일 동안 정말 와, 머리가 막 아파갖고 나중에는 이게 거의 밖을 안 나가니까 나중에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저는 3일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 여튼 근데 미국장은 그 사이에 많이 올랐더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글자가 좀 많은데 우리 하루가 쉬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1.65, 나스닥 2.2, S&P 500 1.85%로 우리가 쉴 때 좀 올라줘서 오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1.24, 나스닥이 0.07% 상승, S&P 500이 마이너스 0.80이거든요. 주중 저점을 보면 다우가 마이너스 3.4, 나스닥이 2.4, S&P 500이 2.9였어요. 이 얘기는 주중에 크게 하락을 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4일 연속 하락했었습니다. 예. 금요일 하루에 강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주간으로 0.07 플러스라는 얘기는 4일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중에 하락했던 이유는 지역은행 리스크 부각이 됐고 경기 침체 반영,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은행주들이 급락했었죠. 주중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유가가 하락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25비 금리 인상. 그래서 상승 시도하다가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 발언으로 장 후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월화수목 4일 동안 하락하게 한 원인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애플이 호시적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힘을 잃고 있었을 때 애플이 호시적 발표하면서 애플향 시장이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애플이 호시적 발표함과 동시에 바이백 확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급반등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JP모건이 지방은행의 신용등급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급락을 했던 패그웨스트 뱅크오프가 하루에 81%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급반등하고 네. 그리고 애플 호실적으로 인해서 애플이 4.69% 상승, 엔비디아가 4% 상승, 테슬라가 5.5%, 제너럴모터스도 4.9%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주중에 하락했던 것을 다 만회하는 네.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오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패그웨스트 여기는 뭐 좀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은행. 지방은행으로만 되어 지방은행?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주간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0.02, 코스닥이 플러스 0.16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시장이 3일뿐이 열리지 않았어요. 화요일날 상승, 수요일날 하락, 목요일날 보합. 그래서 보합권 마감을 좀 한 겁니다. 금요일에도 그냥 보합권 근처에 좀 있었고요. 아주 특이한 그런 문제, 시장의 변동성 그런 건 없었고요. 한 가지 가장 특이하다고 본다면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치매 등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건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의약품이 3.5%, 건설 그리고 기계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에 좀 올랐던 비금속 광물 이런 게 좀 테마로 좀 올랐었거든요. 여기서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 그리고 조선 등 운수장비가 빠졌고 전기전자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3일뿐이 열리지 않아서 큰 움직임은 없었다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발표 이제 막바지에 들면서 실적 발표들 잘 있고요.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빨간 글씨 쓴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준 시니어 론 서베이가 8일날 나오는데요. 연준 시니어 론 서베이는 예, 뭐예요? 우리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연준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을 서베이하는 겁니다. 책임자. 예, 예. 전 시니어라고 그래 무슨 어버이날 맞춰서 몰라. 시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번 주에 이걸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은행발 리스크를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 책임자들이 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더 강화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출이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좀 중요하게 보는 이번에 내용 이벤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10일 날 4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미국 이번 CPI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과 비슷하지 않을까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MSCI 반기 리뷰가 있고요. 뭐 이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매크로 시황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 중에 한 번씩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우 주봉을 보면 얘가 지금 이 캡처한 박스를 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세요. 이 맨 끝에 있는 게 지난 한 주입니다. 예.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죠. 예. 이 밑으로 한참 내려왔다가 이만큼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부분 오니까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악재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 악재들이 더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좀 내려왔다 아래꼬리 달리고 반등을 한 거고요. 나스닥도 여기 지금 아래꼬리가 약간 있죠. 그러면서 나스닥은 이제 약간 강보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꼬리가 있는데 14역에서 약간의 지금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S&P 500도 아래꼬리가 굉장히 긴 상태에서 반등을 주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주봉이죠, 주봉. 예, 이게 반등하지 못하고 이게 음봉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그러면 예.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이제 조정기로 들어가는구나 밑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야 시장이 생각보다 약하지 않구나. 이 밑으로 들어오지 않구나. 이 정도, 그 정도로 좀 생각하는 시장이 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 금요일 날 못 들어올렸으면은 조금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도 추가 하락 얘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좀 지켜보자. 관망 분위기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락 요인으로는 은행발 추가 리스크가 이번 주에도 더 지켜봐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지금 옐런 장관이 연일 지금 강도 있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저변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깔려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하락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아래로 빠지면 이제 올라오는 상승의 요인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존재해 있죠. 예. 그리고 중국의 경기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고요. 더불어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지 확인이 되겠지만 2분기에 기업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좀 깔려 있어요. 지금 미국도 보면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들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잘 보시면 주요 기업들의 빅테크들은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하고 다 올랐어요. 예상보다 괜찮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적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충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주지만 계속해서 주주간으로 볼 때는 큰 변동성이 없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흐름이 뭐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시겠죠. 일단 코스피는 2,500포인트 돌파 후에 가다가 다시 2,500포인트 아래 떨어졌었죠. 예. 그리고 나서 2,500포인트 끝났어요. 지난주에. 그죠. 그냥 턱걸이 딱 예, 했죠. 딱 2,500포인트 끝났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빅테크들 올라준 부분, 특히 반도체가 많이 올라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2,50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조금 안정화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나 지수를 봤을 때 무역 수지나 기업 실적 바닥 확인을 지금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심리와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건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죠.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거에 제 판단으로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주 강세였잖아요. 시장이요. 특히 코스닥은 아주 강세였잖아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하락 조정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락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5월 초 첫 한 주뿐이 안 지났지만 관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조정 오죠. 예. 그 조정 오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또 급등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 조정이 아니고 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좀 여기서 위로 갈 거냐 아래 갈 거냐 눈치를 좀 뭘 할 거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살면서 항상 주식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장도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은 좀 시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한 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물론 우리나라 3일뿐이 없었지만요. 그래서 주가 흐름과 유사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이 개별 기업의 주가하고 시황은 매크로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거나 방향을 그것 때문에 잡을 수는 있어요. 돌발 변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급등 후 조정 보였고 조정 이후에는 이제 방향 잡으려는 그러한 이제 박스권으로서 변동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뭐에 의해서 잡힙니까? 요 위에 있는 연출의 기준 사이클 종료, 경기 모멘 중국의 확실하게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는 게 보인다든지 기업 실적이 저점 통과했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래쪽이라면은 은행발 추가 리스크가 있는데 야 이거 지금 어렵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기 지표는 지금 안 좋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고용 지표만 좋게 나오고 나머지 안 좋게 나오는데 경기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다 일순간에 확 빠지진 않아요. 경기는 흐름을 길게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단기 이벤트로 시장이 변동성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근데 요즘에 상황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는 건 아닌데 예. 그 이른바 그냥 뭐 격언도 아닌 격언, 그 세린메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확률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예. 5월 달에 더 안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확률적으로는요. 근데 이번에는 세린메이가 더 확실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랬겠습니까? 4월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네네. 4월까지 계속 올랐는데 이제 좀 빠지는데 이제 좀 팔고 지켜보고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근데 세린메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전에 4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갖고서 제5를 지켜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거의 경험이나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5월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요. 시장은 상당히 자본시장은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시장은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좋은 얘기만 나오죠. 안 좋은 얘기만 있어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주식시장이 1월서부터 연초에는요. 연초에 대한 기대감에 있는 연초 강세를 좀 보입니다. 특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분기가 끝나고 나서 1분기가 끝나고 실적 발표를 4월에 하잖아요. 이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5월부터 시작하는 5월, 6월, 7월 요쪽에 들어갈 때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초의 기대감과 그리고 그 기대감을 쭉 이어가다가 우리나라도 1월부터 3월까지가 코스닥이 제일 세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실적 발표 후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세린메이의 그냥 딱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서머렐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서머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세린메이라는 건 뭐냐. 5월에 팔고 10월쯤에 가서 다시 사서 또 연말 장세가 좋거든요. 연말과 연초가. 뭐 이렇게 거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5월에 팔고 10월에 사는 사람은 서머렐이는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나온 세린메이고 미국에서 나온 서머렐인데 그걸 따져보면은 세린메이 한 사람은 만약에 서머렐이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익을 못 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름 오기 전에 6월에 사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얘기들이 약간 상충되는 얘기들을 미국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슈들 몇 개 좀 볼까요? 네. 자, 미국 지금 은행 노이즈들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말, 월스트리트저널 말 내용들이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막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지방은행들이요. 중소형 은행들이. 그러다가 금요일날 급반등했잖아요. 완전 막 폭등했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데 이거 지난 금요일날 급락했던 은행주의 급반등을 했는데 이거 쇼커버링이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긴장하고 이번 주에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쇼커버링이 왜 나타났느냐? 은행주들의 공매도 금지 루머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은행주들의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행정당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우리나라도 가끔 이런 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이하게 이게 돌았어요. 이게 공매도 금지가 딱 돼버리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공매도를 하고 롱숏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일단 이익도 났는데 빨리 쇼커버 하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쇼커버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같이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4일 백악관발 뉴스인데요. 미국이 반도체, AI 등 첨단 기술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해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대중국 견제하겠다는 건데요. 예. 여기에 첨단 기술의 국가 표준에 들어가는 핵심 신흥 기술이 뭐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터와 메모리 스토리지 기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 기술,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생명공학, 청정 에너지 발생 및 저장, 양자 정보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네 뭐. 그렇죠. 다예요. 다. 다네 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무슨 핵심? 요즘 하는 거 다 하네 뭐. 전부 다 그냥 미국이 국가 표준 만들 테니까 우리 따라와.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로. 저 이거 얘가 타이핑을 하면서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스스로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이 첨단 기술 부문에서 전략적 우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와도 배제하지 않고 테이블에 앉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표준이라는 거는 결국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표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거 되게 앞으로도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국가 표준,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표준을 이제 자기네가 가져가겠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해관계 충돌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예,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거 뉴스 많이 나온 거 보셨죠? 코로나 비상사태 3년 4개월 만에 국제보건기구에서 경계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이거와 뭐 더불어서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국의 노동절 연휴 데이터를 봤는데요. 2019년 수준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와. 여행객 수, 여행 수입 모두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정상화. 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짙은 게 여행객 수고요. 그리고 이 옅은 회색이 여행 수입입니다. 이 옆 가로로 쳐놓은 100을 기준으로 한 게 2019년이에요. 지금 보면 수입 자체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하게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해제된 게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 속았죠.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서 경계 등급 하향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추이를 좀 보면서 관련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한국의 단체 관광은 아직 허용이 좀 안 돼 있잖아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얘기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우리 그 건설 기계하고 공작 기계 있잖아요. 네, 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52주 신고가를 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 건설 장비 쪽의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북미의 고성장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뭐 지금 뭐 하나 거래하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1분기 영업 실적, 영업이익을 봤을 때 두산 바켓이 90.2% 증가, 예. 현대인프라코어가 45% 증가, 현대건설기계가 1%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52주 신고가 냈거든요. 근데 왜 추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느냐? 요거는 북미 건설 장비 실적이 그때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 있죠. 그리고 중동 있죠. 중동에서 지금 뭐 네옴시티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 모이머니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은 유럽? 뭘까요? 그린딜? 유럽은 어디에 기대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냐면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재건 사업 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전쟁 네네. 중이지만 재건 사업 협의회 맨날 만들잖아요. 아. 그래서 그 모멘텀들이 이쪽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추후에 좀 관심을 갖고 주가 추이를 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또 정프로가 사랑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했던이에요? 아니 근데 사랑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지금도 보니까 저희 뭐 많은 종목들 가운데 참 보기 드물게 빨강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올해는 정프로의 해가 될 거라 미리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고생하셨는데 올라왔다고요? 그렇죠. 예, 네. 다행입니다. 플러스 앞으로도 전망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6%. 6%. 그 저희 취재팀에서 이거 내용을 좀 취재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북미 쪽에서 그 북미에 있는 건설기계 회사들이 코로나 때 투자를 많이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공백이 생긴 영역을 한국 건설기계 회사들이 굉장히 침투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약바이오가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냥 테마로만 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거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부각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테마가 형성된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약바이오 업계가 한미 당국 협력 강화로 미국 진출 기대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우리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있었죠. MOU 체결이 50건이 있었는데 바이오 분야가 23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행했던 기업인들 제약바이오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재용 회장이 최근 글로벌 제약회사 존슨앤존스, 바이오제, 뭐 알리오가노 뭐 이런 CEO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지금 회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그 치매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있었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좀 올랐고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제약바이오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의료기기들이 상당히 주가 좀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헬스케어 중에서 AI 헬스케어 있어요. 네. 이런 흐름들은 시장의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뉴스는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향이나 의견이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건에서 고객 서한이나 그리고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내년에 상승장 온다라는 발표. 내년이요? 예, 고객 서한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단기적 역풍에 시달릴 수 있겠지만 2024년에는 상황이 반전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경기 방어주 대신 경기 선언주를 늘려야 된다. 경기 침체 실적도나 리스크가 있지만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의견이 좀 다 다르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월가에서 나오기 시작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항상 시장을 보면서 그런 포인트를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고요. JP모건에서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금과 기술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 이런 게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어요. 요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다들 지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의 예.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을. 특히 신흥국 은행들이나 신흥국 정책당국에서 금을 많이 사거든요. 금은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를 해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또 반대 역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완충 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좋아지는 회복 단계에 뭐가 제일 빨리 올 거냐? 기술주다. 그래서 양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봤더니 최근 달러는 숏배팅의 비중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나 숏이 비중이 가장 낮은 비중으로 있는 걸 보니까 자금들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이름 어렵죠. 잘 읽으셨어요? 어디 동유럽 쪽이신가? 뭐 아마 그리스? 네, 뭐 하여튼 그쪽이지 아닐까 생각이. 니콜라우스 파니기르 초글루 전략가의 분석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오늘 이슈들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카네이션 받으시겠군요.
그러네요. 진짜. 오늘 또 5월 8일이니까. 예. 네. 저는 어제 쿠폰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아이들한테. 쿠폰? 예. 뭐 아빠한테 말 걸지 않기 쿠폰 이런 거. 그 쿠폰 딱 사용하면 애들이 1시간 동안 아빠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 자기 장난감 내가 치우기 쿠폰 이런 거. 자기 장난감을 우리 권 팀장님이 아니 아이들이 치운다. 직접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쿠폰을 줘서 그 쿠폰을 제가 딱 쓰면 아. 애들이 야 이거는 네가 치우기 쿠폰.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치운다는. 우리 알약 메시지 좋습니다.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들 알약 메시지. 알약 메시지 뭐예요? 우리 그 알약 보면 캡슐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원래 약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팝니다. 그 안에 메시지 종이가 들어있어요. 알약 하나하나에. 거기에 메시지를 써가지고 알약 아예 탁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통에다 딱 해갖고 그럼 그 알약을 열어보면서 종이가 메시지가 네. 나있는. 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저는 한번 예전에 우리 딸내미한테 받은 적이 있어서 예. 일단 그냥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아이들한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당연히 드려야죠. 예. 자, 부모님께도 또 오늘 용돈이든 뭐가 됐든 연락 한 번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